민호? 아직 학원에서 안 왔네. 당신은 언제쯤 올 끼고? 오늘 회식 있어서 조금 늦게 들어갈 것 같다. 아니 무슨 회식을 그래 자주 하노? 아유, 신입 들어왔다고 했잖아. 민호 저녁 좀 잘 챙겨주세요. 아, 이 여자가 아무래도 수상한데. 민호야. 학원 끝났나? 다른 게 아니라 엄마 폰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아빠가 돈을 좀 보내야 되는데 그 엄마 폰 뱅킹으로 보내야 되거든. 엄마? 집에 폰 두고 저 아파트 상가에 커피를 사러 갔는데 거기 가면 수다 뜬다고 영 늦게 오잖아. 아빠 지금 바쁘거든. 빨리. 4789 아들 땡큐. 수상해서 열어보시는군요. 치밀하네. 여자 이름으로 저장을 해놨어. 뭐? 보고 싶고 사랑해. 어허. 회식 한다더니 둘이 아주 뜨거운 시간을 보냈네. 내 이것들을 가만 안 둔다. 아내가 외도를 하고 계셨군요. 왜 그렇게 쳐다보는데요? 민호는 친구 집 놀러 갔는지 없네? 네가 두 집 살림한다고 그렇게 바빴구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자 이름으로 저장해 놓으면 내가 모를 줄 알았나. 여보, 증거 다 있다. 너그 두 연놈들 내 용서 안 한다. 그놈한테 전화해라. 상간자 소송 들어간다고. 여보, 여보 내 말 좀 들어봐봐. 여보. 전화를 안 받으시겠다. 화가 단단히 나셨네요. 그렇죠? 야, 너 그 회사에는 네 불륜 사실 아나? 미안하다고 했고 다 정리했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주겠다고도 했잖아요. 너 그 회사에도 알아야지. 네가 쓰레기인 거,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한 거. 제발. 내가 못 알릴 것 같나? 너 그 회사 사람,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네 같은 불륜녀는 사회에서 아주 매장이 돼야 돼. 이 자식 집이 여기란 말이지. 집까지 찾아오셨네요.
비굴한 자식. 절대 얼굴을 안 비추겠다. 밤을 넘어서 분명히 아까 그 자식 차가 주차돼 있었는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 말이지. 에휴, 집까지 찾아오다니. 이게 뭐고? 진짜 이 너무한 거 아이가? 뭐 가정 파탄법. 아유 씨. 네, 남편 최현호 씨가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요. 그래서 이 상간남을 찾아가서 정말 복수전을 펼치고 있는데, 자, 인태량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랑했던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극심한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네. 최현호 씨의 심정 충분히 이해되는데요. 만약 사무장님이나 정준희 아나운서님의 이제 배우자분이 외도를 하고 그 사실을 알게 됐다면 네.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뭐 일단 그래도 로이어 MC니까 MC니까.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증거를 모집한 이후에 이제 그분 앞에 가서 이제 따라오시지요. 안내를 하고 그 발을 이제 족을 쳐야죠. 뭔 말입니까? 조용히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예. 법의 원형이 뭐겠습니까?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맞바람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초강수를 두시네요. 사실 농담으로 얘기를 한 거지만 이성적인 상태를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성적으로 대처하기 정말 쉽지 않겠죠. 실제 저희 사례에서도 외도 사실을 확인한 이후의 대처 방식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명백한 피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이고 위협한 대응으로 인해 스스로가 여러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아내가 뭐 바람을 핀 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런데 여러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버렸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데 지금 그럼 최현호 씨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사실 문제가 좀 많습니다.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분께 퀴즈 하나 드릴게요. 최현호 씨처럼 아내의 휴대전화를 이제 아들로부터 비밀번호 알아내서 네. 이렇게 찾아내는 이런 행위, 이게 불법일까요? 아니면 합법일까요? 일단 오늘 저희를 굉장히 여러 번 시험에 들게 하시는데 자꾸 물어보죠. 저는 일단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비밀번호를 해놨는데 그거를 몰래 열어서 이렇게 봤다는 거는 이거는 좀 불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가 네. 무촌이지 않습니까? 무촌. 그래서 서로 네 거 내 거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불법이라고 한다면 아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줬기 때문에 공범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혹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네, 사무장님 상당히 논리적인 답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님 말씀이 틀렸습니다. 잠깐만요. 기분이 나쁜데. 아들은 막 이런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을 알고 도와준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공범은 될 수가 없고요. 최현호 씨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이 사적인 생활 깊숙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는 공적인 관계가 들어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에도 최현호 씨는 아들로부터 아내 김미영 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을 이용해서 김미영 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SNS 메신저에 접속했습니다. 이후 김미영 씨와 상간남 박동일 씨가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서 저장했거든요. 네. 최현호 씨는 김미영 씨의 지인 연락처
거래처 목록 역시 촬영을 해서 확보했죠. 이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최현호 씨가 지금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아내 외도 증거를 좀 수집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과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최현호 씨가 박동일 씨에게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예, 이건 역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드라마에서 최현호 씨는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를 보내고 주거지에 찾아가서 수십 회 초인종을 누르는 등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이므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인종을 수십 회를 눌렸는데 박동원 씨가 반응이 없자 담장을 네. 넘었거든요. 네, 네. 와, 저거는 조금 큰 범죄로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위 행위도 스토킹 범죄와는 별개로 주거 침입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상간남의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쉽게 알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보통 이런 사건들을 보면 상간남의 집 주소는 어떻게 알고 찾아가는지 네. 너무 궁금했거든요. 최현호 씨가 어떻게 알고 찾아갔을까요? 시청자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는데요. 네. 바로 이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지점이거든요. 드라마에서 최현호 씨는 박동일 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해 법원에 주소 보정 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네네. 주소를 알아낸 것이죠. 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실 사무장님이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계실 수 있으시겠어요? 상간남의 주소가 내 손에 딱 들어왔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니 가만히인 줄 안다. 그래서 사실 분노의 감정을 참을 수 없으니 네. 그 주소로 찾아가겠죠.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위와 같이 소송을 통해 얻은 개인 정보는 오직 소송 진행이라는 본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현호 씨는 이 주소 정보를 이용해 박동일 씨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상간자 집을 찾아가면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이시네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집을 찾아간 것도 찾아간 거지만 네. 담장까지 넘었잖아요. 그러고도 대답이 없으니까 바깥에 주차되어 있는 박동희 씨 차에 스티커를 붙였어요. 아. 저 지금 재연을 하면서 사실 그 한계가 있어서 주차 스티커를 붙이지는 못했는데 네네. 왜 안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실제로 붙여버렸단 말이에요. 아. 이야,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은데요. 그 스티커가 안 떨어지는 주차 스티커 정말 제거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전에 그거 떼려고 막 유튜브 찾아보고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로이어 시청자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죄명이 있죠.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면 성립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 사안의 경우 차량 뒤에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과연 무슨 효용을 해한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스티커는 그냥 어떻게든 떼어내면 되는 거고 네. 운전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그 해가 되진 않았는데 그럼 재물손괴죄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운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니 재물의 효용을 해치지 않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리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없게 하였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즉 스티커가 쉽게 제거되지 않는 스티커에서 제거하려면 흔적도 많이 남고 제거 과정에서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다면 특수 용액 등을 사용하여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도 발생하고
미관도 해치고 피해자의 불쾌감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면 네. 비록 운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 그리고 스티커 문구를 아까 다 보셨겠지만 네. 가정 파탄범 네. 상간남이 타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남이 아니 이런 거는 구체적인 제명이 나오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그렇죠.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스티커에 가정파탄범, 상간남 이런 형태로 명시하여 붙였다면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최현호 씨가 이 상간남뿐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이제 굉장히 화를 표출을 했는데 예. 회사에 전화를 해서 알리겠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거는 괜찮습니까? 그와 같은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합니다. 네. 너가 다니는 회사도 너의 불륜 사실을 알아야겠지. 너 같은 불륜녀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 위말을 들으면 내 사회생활은 이제 뭐 끝났겠구나. 그렇죠. 어떡하지? 예. 라는 생각이 떠오르겠죠. 네. 위말은 아내의 사생활을 폭로하여 사회적 평판과 직장 생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협박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협박죄까지 성립을 한다고 하시니까 최현호 씨가 지금 아내 불륜에 대처를 하려고 하다가 네. 정보통신망법 위반, 또 스토킹 처벌법 위반, 거기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거기에 주거침입까지 굉장히 지금 제목이 많은데 종합했을 때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이 사건을 보면 아내의 불륜으로 촉발된 측면도 있어 보이지만 사실 죄명이 너무 많죠. 그렇습니다. 설령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문제되더라도 최현호 씨의 행위는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된다면 적어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최현호 씨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누군가는 최현호 씨에게 잘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현호 씨 행동으로 실제 피해를 본 것은 최현호 씨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평생 법 없이도 사셨는데 갑자기 전과가 생기면 가뜩이나 바람핀 것은 상대방인데 너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아도 참을 수 없으니 그리 행동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조금 차분히 상황을 돌아보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